여러분 안녕하세요. 7월 8일 여의도 펀드매니저TV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즐거운 토요일 아침이네요. 토요일 아침인데 할 것 없으니까 이것저것 공부를 하다가 그래 여러분들을 위해서 방송을 하나 남겨두자 이렇게 해서 제 생각도 정리를 하고 또 내일 또 방송을 해서 다음 주 시장 전망을 해줄 건데 이러한 것들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긴축과 경기 사이의 치열한 전쟁, 그렇죠? 어떨 때는 긴축이 승리를 하고 오늘은 또 경기가 어제에 비해서 또 고용지표가 적게 나오는 그런 상황이죠. 오늘은 이제 노동부가 발표한 고용지표가 20만 9천 건으로 어제 우리가 그렇게 ADP 시장은 46만 건만 이렇게 나오면서 좋을 것 같아 23만 건 정도 예상을 했는데 적게 나온 거죠. 이렇게 고용지표가 적게 나오니까 주가가 상승하다가 그냥 무너지는 모습이 막판에 나오는데 어쩔 때는 긴축에 반응하고 어쩔 때는 경기의 지표에 반응을 하고 경기 지표가 좋은지 나쁜지 반응하고 막 시장이 갈피를 못 잡고 왔다 갔다 하는 굉장히 불안한 장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제 생각들을 한번 정리해보고 주말에 여러분들도 자기의 생각들을 잘 정리해보면서 새로운 한 주를 또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지를 보면 좋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저의 이제 생각을 항상 요약해 보는데 현재 조정의 배경이 예상보다 양호한 경기 모멘텀에 있다. 경기 모멘텀인데 예상보다 양호하다. 너무 경기가 생각보다 좋게 나오기 때문에 긴축이 더 오래 갈 거다. 여기에 방점이 찍히면서 주가가 하락을 했는데 뒤집어 보면 이것은 또 어떨 때는 방점이 또 옮길 수도 있다는 거죠. 경기 모멘텀으로 방점이 옮긴다면 주가는 다시 충분히 턴어라운드에서 상승해서 올라올 가능성. 그래서 저는 이제 거의 다 조정은 거의 끝나가고 새로운 모습으로 나올 것이다.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모멘텀에서 근거했다는 점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고 글로벌 경기 전망이 양호하다면 국내 수출 지표와 같은 것들이 턴어라운드 하면서 우리나라의 국내 어떤 경기 기대감이 그렇게 나쁠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큰 그림을 그리면서 조정은 거의 다 왔다. 가격 조정은 거의 다 왔다. 이제 기간 조정이 좀 남아있고 그 다음에 턴어라운드를 할 때 모멘텀이 필요하다. 그 모멘텀이 뭔가 그리고 턴어라운드 할 때 어떤 종목이 치고 올라올 것인가 이런 쪽으로 논리 구성을 해가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죠. 우리나라는 이제 새마을금고 문제라든지 여러 경기적 정치적인 요인 이런 것들이 흔들흔들 하면서 시장이 좀 조정을 둔탁하게 받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다음 주 정도면 이런 둔탁한 모습도 어느 정도 안정을 찾을 게 아닌가 이런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주말장을 한번 정리해보고 싶네요. 자,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 생각을 요약한 것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조정의 배경이 예상보다 양호한 경기 모멘텀에서 근거했다는 점도 우리가 주목을 해야 한다. 글로벌 경기 전망이 양호하다면 국내 수출표 같은 경제지표도 턴어라운드 기대감을 갖게 하면서 우리가 주식의 어떤 반등의 모멘텀을 맞이할 것이다. 또 정부가 새마을금고나 이런 것들의 문제점들을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빠르게 움직이는 모습도 굉장히 시장에 도움이 다음 주는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금일 새벽에 끝난 미국 주식시장을 보면 장이 중반에 참 좋았어요. 나스닥도 굉장히 많이 올라갔는데 막판에 다 무너지는 모습. 이게 이제 미 정부가 발표한 고용지수가 생각보다 낮게 나오면서 무너지는 거죠. 고용지수가 낮게 나왔다고 이거 환호해야 되는 일이 아닐 것 같은데 낮게 나왔다고 무너지는 모습. 긴축에 대한 생각이 이제 어느 정도 사라지고 그나마 고용이 주식시장을 받쳤는데 고용이 무너지면서 심리를 망가뜨리는 모습. 여기에 주말이라는 그러한 시기적인 문제가 겹쳐서 하락으로 마감을 한 안타까운 모습이었습니다. 자기 전까지는 너무 좋았어요. 저 이거 보고 잤는데 좀 눈 떠보니까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미국 고용부가 발표한 비농업시업 고용지수가 20만 9천 건, 예상은 23만 건을 했죠. 어제 ADP 지수와의 차이가 많이 나죠. ADP 지수와 미국 정부가 발표하는 고용지수 차이점을 이야기했죠. ADP 지수는 ADP라는 회사와 두 회사가
실제 ADP라는 회사는 실질적으로 임금을 관리하고 미국의 그 5분의 1의 2천만 명의 고용자들이 임금을 관리하고 그 임금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여러 데이터를 가지고 고용 숫자를 분리해서 뭐 제조업은 어떻고 서비스업은 어떻고 이렇게 나눠지는 실질적인 그 핏줄과 같은 모습을 나타내는데, 미국 정부가 발표하는 고용지수에는 정부 고용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농업이나 이런 부분을 포함한 부분들 좀 더 넓고 광범위하게 가는데, 실질적인 것은 ADP가 더 맞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일단 미국 비농업 고용지수는 20만 9천 건, 예상 23만 건을 하회했습니다. 미국 달러 지수를 보십시오. 0.87% 하락을 했죠. 그만큼 달러가 약세로 갔다는 것은 이제 금리를 올리는 것들이 시장에 거의 다 선반영이 됐다, 마무리 단계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최근에 이제 미국 국채 금리가 상승하면서 우리에게 걱정을 안겨주는 2년짜리 한번 봅시다. 4.95%, 1.9bp 하락을 했네요. 네, 5%를 찍다가 내려왔는데, 살짝 장중에 찍었는데 10년짜리는 다시 4%를 넘어가는데 오늘은 1.8bp를 상승하는 모습, 10년은 올라오고 2년은 살짝 안정되는 모습. 저희들은 예상을 해서 이제 금리가 거의 조정이 마무리됐기 때문에 긴축의 과정이 금리가 하락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추가로 2번 정도 더 인상에 대한 이야기, 미국 경제가 생각보다도 강하다는 이야기 때문에 2년, 10년이 함께 상승하는 예상과 다른 굉장히 이상한 방향으로 쭉 금리는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테슬라 한번 봅시다. 0.85% 하락을 했는데 274달러. 테슬라는 조정 속으로 들어가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강한 조정은 아니죠. 이 정도면 뭐 충분히 예상된 조정이다. 반면 우리 엔비디아는 조정을 받고 이제 400달러 근처에 오니까 다시 튕겨져 올라오는 반등의 모습이 나타나네요. 어제 빅테크들 거의 다 빠졌는데 우리 엔비디아만 0.95% 상승해서 425달러에 마감을 했습니다. 반도체 핵심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0.76%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최근에 스레드라는 제2의 트위터를 만들어내면서 큰 선풍적 인기를 얻고 있는 메타 플랫폼스는 200, 300달러 근처에 도달하니까 또 이익 실현 물량이 나오네요. 기대감으로 쭉 치고 올라가다가 막상 스레드가 나타나니까 나오는데, 조정을 받고 저는 한 번 더 가게 보여요. 400달러, 300달러까지는 충분히 메타 플랫폼스가 간다. 제 주위에 봐도 인스타그램과 연결되는 스레드를 많이 설치를 하시고 보시더라고요. 굉장히 사용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사실 트위터에 대한 반감이 있는 사람들이 많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트위터를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 않는데, 미국 사람들은 셀럽들이 트위터를 많이 사용하는데, 이 앨런 머스크에 대한 반감들이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빌 게이츠나 이런 사람도 그렇고, 이들이 스레드로 가면서 메타 플랫폼스의 주가는 그렇게 약할 것 같지는 않다. 얌전한 조정, 좋은 조정을 받으면서 다시 치고 올라갈 가능성, 300달러까지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 400달러까지, 아까 제가 300인 목표는 400이죠. 400달러까지는 치고 올라갈 가능성에 대비를 해야 된다. 따라서 지금은 팔 때는 아니다. 오히려 조정받으면 좀 사줘도 될 단계?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럽이 이제 지금 단기적으로 좀 묶어놨는데, 블락을 걸어놨는데, 유럽도 스레드에 대해서 구성을 할 수 있고 사용을 할 수 있게 허락을 해준다면 베타 플랫폼스는 한 번 더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러면 여러분 뒤집어 보십시오. 메타 플랫폼스가 사용하는 그 많은 데이터에 대한 것들을 뭘로 해야 됩니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죠. 네. 그래서 서버를 다시 구축하고, 이 서버를 단순 서버가 아니라 뭔가 딥러닝과 생성 AI를 할 수 있는 쪽으로 서버를 구축해 한 새로운 상품이 생겼다면, 결국 그런 면에서 엔비디아와 상승을 하고, 우리 지난주 금요일날 엔비디아 관련주, 챗GPT 관련주, HBM, DDR5 관련주들이 그렇게 크게 무너지지 않는 이런 연관성은 있어 보인다. 이러면서 한미반도체는 추가로 35,000원, 4만원까지 갈 가능성에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된다. 그렇죠? 이렇게 좀 강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논리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미국 시장이 미국 6월 고용지수가 20만 9천 건, 네, 20만 9천 건 예상을 하했다. 정부와 ADP가 집계가 달라 투심의 혼란을 가져왔다. 벤츠가 테슬라의 충전 규격을 채택했다. 결국 벤츠도 테슬라의 차저 시스템으로 들어가네요. 미국 전기차 기업 고급 전기차를 만든 리비안이 8개월 연속 주가가 상승하는 놀라운 모습을 보입니다. 뒤에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달러는 약세로 돌아섰고 국제유가는 다시 3% 반등을 했다. 국제유가가 반등한 이유는 딱 하나죠. 경기가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 중국 경기를 보고는 침체로 해서 유가가 무너졌는데 미국 경기를 보니까 이건 무착륙에 가까운 강한 상승세다. 이러한 것들이 시장에 반영이 되면서 유가가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미국 리비안 전기차의 그 주가는 24달러까지 올라왔죠. 12달러에서 시작했던 게 24달러권 딱 100배가 났는데 100%가 났는데 100%가 났는데 실적이 참 좋았다는 거죠. 리비안의 실적이 7일 미국 증권사 에드버시가 리비안에 대해서 공급망 문제를 점진적으로 해소해가면서 장기적인 사업 모델을 실행에 옮기고 있다. 매수 의견은 투자 의견을 바꿨고 목표 달러를 25달러에서 30달러로 옮겼다. 리비안의 올해 2분기 실적을 보면 회사는 해당 분기에 전기 차량을 13,992대를 만들고 이 중에서 12,640대를 판매하면서 직전 분기인 9,395대를 생산해서 7,946대를 판매한 것에 비해서 거의 60-70% 판매량이 증가했다. 이 숫자가 증명을 해주면서 리비안 전기차 주가가 크게 오르는 모멘텀이 된 거죠. 자, 이걸 뒤집어 보면 우리나라 2차 전지 이제 2분기 실적에서 유일하게 실적으로 숫자로 증명할 수 있는 것은 2차 전지 서프라이 체인에 속한 애들밖에 없다는 건데, 그렇다면 이번 그 박스권에서 이제 하단으로 왔다가 다시 반등할 때는 역시 2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2차 전지가 갈 것이다. 이거 하나는 확실하고, 두 번째, 향후 3분기, 4분기에 기대감으로는 반도체 관련된 들, HBM과 DDR5 관련 이러한 종목들이 갈 것이다. 이 두 가지는 우리가 충분히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시장은 지금 거의 가격 조정은 마무리에 들어갔다. 이제는 기간 조정이 남아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코스피 기준으로 전고점 대비 마이너스 3% 정도 하락을 했는데, 과거 조정폭은 강세장에서는 마이너스 3에서 5% 수준이면 거의 조정이 마무리되는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따라서 이번 기준은 지금 코스피가 1525인가요? 네, 2525 정도인데 2500포인트 정도 오면은 마무리 될 것이다. 그래서 2500포인트를 깨느냐 마느냐가 중요한 지지선의 역할을 한다. 개인적으로는 깨지 않고 기술적 반등으로 해서 박스권에 갇힐 가능성, 그러다가 새로운 모멘텀, 시장을 돌려 세울 모멘텀이 필요한데 그 모멘텀을 찾는 게 하반기 숙제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네요. 자, 볼린저 밴드로 보면 시장은 지금 2527포인트 있는데 바닥은 2500포인트다. 이 고점 대비 이 고점에서 3% 정도 빠졌으면 강세장에서 조정은 충분하다. 많아봐야 3에서 5%다. MACD도 영선을 기준으로 해서 닿고 있는데 여기를 뚫고 내려갈지 아니면 반등해서 올라올지 다음 주인데, 다음 주가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들이 좀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반등을 할 것 같다. 기술적 반등이죠. V자 반등은 아니지만 충분히 기술적 반등은 이제 예상을 해봐야 된다. 그래서 가격 조정은 이제 거의 다 끝났다. 이제 기간 조정이 좀 남아있다. 기간 조정에는 행보를 말하는데 가격이 하락해서 박스권 하단에 내려왔다면 기간 조정은 박스권 중상단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행보 장세가 예상이 된다. 이 정도 스탠스를 가지고 다음 주에 임하면 크게 틀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제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그 다음 단계 논리는 돌파의 모멘텀이 뭐냐. 대체 이 하락장, 이 단기 조정장의 돌파를 할 수 있는 모멘텀이 뭐냐. 강세장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단기 조정인데, 저는 두 가지로 보는 거예요. 하나는 12일에 발표될 CPI, 미국 CPI, 6월 CPI 지수죠. 3% 초반까지 빠질 것이다. 두 번째는 미국의 기업 실적의 도입입니다. 주로 이제 빅테크들이 많이 이제 실적을 발표하는데, 빅테크들이 시장을 돌려 세울 어닝들을 발표할 것이다. 특히 하반기에 갈수록 투자 가이던스에 대해서 긍정적인 요인들이 작용할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여름 썸머 랠리는 한 번 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빠르고 강하게 한 번 더 마지막 30%의 모습을 나타낼 것이다. 이런 긍정적인 스탠스를 준비하는 기간이 이 다음 주다. 이렇게 예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재반등한다면 박스권의 바닥에서 상단으로 갈 때 누가 올라갈 것이냐. 저는 역시 2차 전지 보죠. 2차 전지는 실적 숫자로 서프라이 체인에 속한 기업들의 숫자로 증명할 것이다. 두 번째는 미래 먹거리들이 이 시장에 크게
향후에는 지금은 좀 어렵지만 오늘 삼성전자도 6천억 발표를 내면서 시장의 생각을 좀 뛰어넘었는데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들이 나쁘지 않으면서 미래 먹거리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긍정적인 신호를 준다면 시장은 충분히 반등을 할 것이다. 여기에 전력기기라든지 조선업, 턴어라운드라는 조선업 등이 시장의 반등의 핵심으로 떠오를 것이다. 그래서 반도체, 2차전지, 전력기기, 조선, 그리고 의료 미용기기, 이 정도가 우리가 기존에 좋아했고 사랑했던 종목들이 조정을 받는 이러한 종목들이 다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이것에 대비를 해야 된다. 그렇다면 어제 이제 네이버라든지 카카오라든지 빈집 털기로 들어온 종목들은 어떻게 봐야 되냐. 제가 지난주에 이번 주 초에 시작할 때 빈집 털기는 있을 수 있다 그러지만 영속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퀘션 마크를 붙여야 된다. 그리고 저는 자동차업에 대해서 상당히 퀘션 마크를 붙이죠. 자동차는 쫓아가면 당할 것이다. 그래서 그 연속성에 대해서 한번 의문을 가져야 된다. 특히 부품 이런 종목들 주의를 해야 된다. 몇 개 종목을 제외하고는 뒤통수를 맞을 것이다. 쫓아가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에 이제 가장 우리가 고민했던 것은 미국과 중국의 이제 광물 싸움인데 이 광물 싸움이 더 갈 것이냐 아니면 수면 아래로 가려서 내려올 것이냐. 다시 리튬주들이 치고 올라오는 모습이 보이는데 소재는 먹었다 터졌다를 반복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따라서 자기가 그 종목을 오래 투자를 해서 속성을 잘 알고 움직임을 잘 아는 사람들은 단타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은 괜찮지만 광물과 이런 것들은 자기가 모르는 분야는 손을 떼야죠. 떼서 이건 까치밥이라 생각하고 버려야 됩니다. 이렇게 한 주를 전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다음 주 캘린더입니다. 10일 월요일에는 6월 CPI, PPI, 5월 뉴욕 연준 소비자 인플레이션 기대치, 5월 도매 재고. 이 한국을 말하는 것 같아. 별이 붙은 것은 화요일은 7월 수출입 현황, 수요일 날 미국 6월 CPI가 발표가 되네요. 월요일 날 발표는 중국 CPI네요. 수요일 날은 미국 CPI 9시 30분 현지 시각으로 9시 30분에 발표가 되는 연준 베이지북도 나옵니다. 목요일 날 한국은행 금통위가 있고 중국 무역 수지가 있고 금요일 날은 금융주 JP모건과 시티그룹, 웰스파고 이제 금융주들을 시작으로 해서 미국에 본격적으로 실적 발표가 있는 날이네요. 미국 CPI, 헤드라인 CPI는 4%까지 내려올 확률. 근원 CPI는 5.3이었는데 이제 이게 3%대 초반까지도 내려올 확률이 있었다는 거죠. 지난달에 4.0이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관심을 갖고 JP모건이라든지 시티그룹, 웰스파고 같은 금융주부터 시작하는 미국의 기업 실적 발표, 그다음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관심 이런 것들이 시장을 돌려 세울 것이라는 믿음을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즐거운 토요일 아침에 주말에 투자의 방향성을 잃어버리는 우리 친구분들은 저희 카페로 오십시오. 저희가 방향성을 같이 탐구하고 연구하고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자기가 가진 종목에 대해서 상담이 필요하신 분도 저희 카페로 오십시오. 저희 카페에서 제가 상담을 일일이 꼼꼼하게 다 해드립니다. 그리고 뭔가 미래에 투자할 만한 추천 종목이 필요하신 분도 저희 카페로 오십시오. 저희 카페는 리딩방이 아닙니다. 같이 공부하고 고민하는 그러한 지성과 그리고 감성이 살아있는 좋은 카페입니다. 여러분 토요일 주말 아침입니다. 토요일 날 주말 아침에 뭔가를 하지 않으면 불안한 이 직업병이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도 오늘 즐겁고 멋진 여름의 주말을 잘 즐기시고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